지금 그 언론 보도에도 나온 내용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 변호인 출신들이 민정 라인에 집중 배치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 보면은 이 민정 라인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곳인데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법무비서관, 또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전부 다 이제 변호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검찰 등 이제 그 수사기관의 인사권과 또 인사검증권을 이제 동시에 지게 되는 건데요. 전부 저는 사실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 지금 이해충돌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검찰의 독립성은 인사권과 좀 직결되는 측면이 있죠. 네. 네. 이게 공소유지를 만약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계속 검사들이 수행을 했는데 인사상 불이익을 입는다면 저는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무조건 멈추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국민 피해로 다 직결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인사에 대해서는 그 실력과 인품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무부의 주요 역할이 이제 검찰 중립성을 보장하고 검사가 권력에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돕는 것이 저는 법무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민정 라인에서 그동안 사실 변호인의 입장과 검사의 입장으로 계속해서 수년간의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 공방을 하고 법리 공방을 해왔는데 거기 있는 상대 측 변호인석에 앉아 있었던 분들이 다시 민정 라인에 가서 그 검사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평가를 한다면 저는 공정한 평가가 되기 어렵다라고 보는데 법무부에서 그 개별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무슨 보관이 있습니까? 현재 보관으로 말씀드리기까지 내용이 검토된 바도 아니고 진행된 바도 없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공정한 인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만 되고 그러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국정원 기조실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희수 기조실장이 임명이 됐는데 이분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국정원에 북한에 이제 돈이 가던 문제다 보니까 국정원에 관련 정보가 있고 그 정보에 대해서 일부는 또 법원에 증거로서 현출되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 기자실장으로서 가게 되면 또다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고 향후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증거의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가정되는 상황을 말씀드려서 말씀하셔서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네. 어렵습니다. 공소유지에 이제 좀 더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고요. 네. 당장 저는 이게 지금 그 민정 라인에 대통령이 변호인단 출신이 앉으면서 당장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 김만배 등 그 대장동 사건의 선고 기일이 4개월 뒤로 잡혔어요. 언론 보도 보셨죠? 네, 맞습니다. 저도 재판에 많이 들어가 봤지만 4개월 뒤로 선고 기일이 잡히는 것은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치고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공소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고 적절하고 신속한 재판을 독려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사안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거나 신속한 선고 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재판이 아까 멈추지 않는다는 국민 여론이 더 높다는 거를 우리 존경하는 곽효태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개별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 재판부별로 지금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요.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을 여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재판이 무조건 현직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고 어떻게 보면 국민에 있어서 특혜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압도적 다수설로 볼 수가 없고 판례나 전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검찰의 역할, 변호인은 변호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검사들이 명확한 법리가 없을 때는 항소해서 상급심의 판단, 결국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까지를 우리가 구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이 결국 이 민정 라인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인사권을 쥐는 부분과 연계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 부분은 선고기일 진행 등 재판 진행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법원의 재판 진행을 저희가 존중해 왔던 차원에서 대응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당 쪽에서 주장하시는 것을 보면은 검찰의 인사를 하는 기관인 민정수석, 민정라인, 원래 법상으로는 검찰 인사는 여기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민정라인이 공식적이고 정식적인 합법적인 검찰 인사를 하는지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 그렇게 장악을 하고 검찰 인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것이다 라는 우려를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 수사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그 말이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검찰 인사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이 정부에서 검찰 인사를 장악하고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잡아다 수사하고 기소하고 우리 편은 다 봐주고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정권의 기득권이에요. 정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좋은 수단입니다. 그거 지금 수사 기소 분리하면 그거 내려놓겠다는 것이에요.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데 왜 야당이 반대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그 관점에서 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해충돌 얘기도 잠깐 나온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이해충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순직 최혜병 사건에서 수사 대상이 돼야 될 현직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고 표결까지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이해충돌 아닙니까? 자기가 수사 대상인데 자기를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고 표결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답변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 못 하시더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준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조금 더 볼까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이 보고를 하다가 중단됐다라는 뉴스는 보셔서 아실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보고를 해서 현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 그래서 보고가 중단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 정부에서 가장 핵심 개혁 과제입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뒤집어 놓겠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지난 대선은 그럼 왜 치른 겁니까? 대선에서 국민들은 수사기소 분리해라라고 표를 준 것인데 일개 행정공무원들이 국민의 선택을 불복하는 것, 대선 불복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검찰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제도 변혁 이전에 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잘 전달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제대로 보고하게 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PPT 잠깐 보실까요? 최근에 지금 법대를 좀 낮추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법이 있죠. 예. 그런데 법원의 판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인데요. 이 시간부터 방청에는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탄식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오로지 눈으로만 봐라. 이는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를 어길 경우 구속시키겠다. 그리고 이 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용된다. 이게 어떤 사건